안녕하세요. 힐링 토크 회복의 시청자 여러분, 정선입니다. 오늘요 굉장히 특별한 분을 또 모셨습니다. 국가 중요 무형문화재 23호이신 분입니다. 문재숙 교수님 모시고 그녀의 삶에 임하신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뛰어난 가야금 연주와 병창 실력으로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문재숙 교수. 그녀는 지난 25년간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가야금 후학 양성을 위해 힘썼다. 국악 찬양 사역 앨범 발매 등 다양한 활동으로 복음을 전하던 그녀에게도 광야의 시절이 있었다는데, 가야금 선율 속 복음을 담아 울리는 문재숙 교수의 회복 스토리를 들어본다.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귀여우셔서. 죄송해요. 너무 외람. 참을 수 없는 분노라고 그럴까? 네. 그게 참아지지가 않았어요. 네.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심하셨어요? 잘생기셨구나. 네. 세상과 소통하는 국악인들이 되어라. 또 이랑은 밭 밑에 항상 있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살아라. 진짜 무형문화재라는 타이틀은 조금 우리에게 좀 다가가기 어려운 분 아닐까 싶은 이미지인데, 분장실에서 만나 뵙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너무 귀여우셔서. 죄송해요. 너무 외람된 표현이지만 네. 너무 귀여우세요, 좀. 네. 네, 그러니까 눈웃음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실 때 좀 무장해제되는 느낌? 네. 첫인상 보고 그런 말씀 많이 하시지 않아요, 주변에서? 더러 귀여우시다. 그죠? 그때 우리 딸이 깜찍하다고 그러고. 깜찍하다고. 갖고 좀 그렇죠. 아니 정말 친구처럼 그래요. 약간 그런 네. 사람의 경계를 좀 허물어주는 그런 달란트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네. 왜냐면 무형문화재 하면 좀 다가가기 어려운 국가의 보물 막 이런 느낌이잖아요. 또 재능이 엄청난 분에게만 수여되는 그런 이름이기 때문에. 네.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는데. 영국으로 치면 막 귀족 뭐 이런 거 아닌가? 여하튼 네. 진짜 영광입니다. 회복의 무형문화재를 모시고 함께 얘기 나눠본 건 처음이 아닐까 싶은데요. 올해 25년간 몸담고 계시던 대학. 37년이에요. 예? 네. 시간 강사까지 합치니까. 그렇구나. 근데 그러기엔 너무 어려 보이셔가지고 37년의 그 유구한 역사. 감사합니다. 예. 그 강사 네. 기간까지 합해서 37년간 몸담고 있던 대학에서 이제 정년 퇴임을 하셨어요. 네. 소감이 궁금합니다. 어떠세요? 어떤 느낌이세요? 그래서 그 감정이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근데 그 중에 감사가 가장 커요. 제가 처음에 이제 교수 돼가지고 전체 교수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는데, 네. 그때 마침 정년 퇴임하시는 교수님들 그 축하 이제 그 순서가 있었어요. 네. 근데 내 생각에는 참 슬픈 것 같은데 왜들 저렇게 웃을까? 난 그게 참 이상했어요. 네. 그 떠나시는 교수님 표정도 굉장히 이제 행복해 보이고 맑으시고, 보내드리는 분들도 굉장히 박수 치면서 보내드리는 모습이 굉장히 슬프지 않을까 이랬는데, 그 순간이 나한테도 오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너무 감사하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아무 사고 없이 나름 건강하게 내 발로 이렇게 걸어 나올 수 있고, 내 후반부 인생 또 이모작을 설계할 수 있는 약간의 젊음과 약간의 건강을 아직도 허락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 그리고 섭섭하지만 또 새로운 무언가를 출발할 수 있다는 환희. 그게 그 기대감, 부탁된. 설레임 막 그런 예.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안정된 감정을 누릴 수 있는 것도 저는 큰 복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간이 각도를 달리하면 또 이게 이제 내가 한 곳에서 막을 내려 이제 마무리를 하는구나 싶으면 서러움이 다 장악할 수 있는데, 크리스찬의 가장 그 큰 재산이 바로 이런 것 같아요. 설렘.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 네, 난 설레겠는데요. 연애를 막 새로 할 것 같은 느낌. 설레요. 네. 그러니까. 후반부 인생을 어떻게 디자인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주실까. 네.
어떤 모습에 또 나를 만들어갈까 이런 생각에 덩달아 설레는데요. 저도 기대가 가는데요. 네. 어떤 또 그림을 그리실까. 네. 네. 그 이후에 이제 또 좀 이제 쉬나 싶은데 또 계속 바쁘신 분들은 바쁘시더라고요. 네. 교수님은 어떠세요? 일정이 좀 빽빽하세요? 조금 여가 시간을 활용하고 계세요? 빽빽하고 여가를 가지려고 노력하고 뭐 그런데요. 그 교수이기 때문에 놓쳤던 부분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어떤? 예를 들면 이렇게 그 예술가 문제숙 예상. 내가 이제 공연 웬만한 거 많이 하고 있고요. 와. 해외 공연 자유롭게 갈 수 있고. 그리고 일 때문에 만나야 되는 또 해야만 되는 했던 그런 것들은 그렇죠. 이제 자유롭게 내가 좋아하는 시간으로 메꿀 수가 있고요. 하여간 그래서 너무 자유롭고 감사해요. 그 포인트로 다가가서 생각해 보니까 진짜 공연을 하는 예술가로서의 삶. 네. 진짜 설레시겠네요. 이제 문제숙의 삶이 시작되는 꽃을 것 같아요. 피우는. 네. 그동안 후학 양성에 너무 이바지하셨어요. 아닌데 후학 양성도 잘한 것 같진 않은데 잘하셨죠. 교수라는 그 자체가 이미 주는 그렇죠. 그게 있어요. 맞아요. 네. 그 아까 감사를 제일 첫 번째 네. 우선으로 말씀하셨는데 요즘 좀 소소하게 내 삶 속에서 스며드는 은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소소한 감사는 아들하고 같이 운전하고 이제 갈 때 예. 아들이 좋아하는 찬양을 크게 들어요. 아무도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둘이 그냥 합창으로 뭐 엄청 크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힐링도 되고 맞아요. 정말 은혜스러워요. 맞아요. 제 차 안에서 작은 예배를 나 혼자 드릴 때, 네, 또 내 아들하고 사랑하는 같이. 사람이랑 같이 네. 드릴 때, 아들이 운전하고 그쵸. 같이 크게 틀어놓고. 그렇지. 누구 눈치 안 보고. 네. 그래서 그렇게 은혜를 일상에서 하나하나 계속 이렇게 열매처럼 따먹는 게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네. 하네요. 네. 네. 일단 지금 또 성가대 봉사를 계속 하고 계시는데 네, 성가대 네. 찬양은 몇 년째 하고 계시는 거예요? 6, 7년 된 것 같은데요. 어떤가요? 성가대 찬양. 네. 저도 성가대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좋으세요? 뭐 준비 찬양이라 그러나 그 찬양도 좋고 성가대에서 정말 지휘자 선생님한테 지휘 받으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음악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너무 그런 것 사랑하시는 같아요. 거예요. 네. 국악 찬양도 좋고 이게 웬일이지? 찬양이 좋아요. 그러니까 음악을 좋아하는 정말 이렇게 딱 뵀을 때도 그냥 네. 음표가 막 살아있는 어머. 그냥 생명감? 아니 아니 생동감?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좋아해요. 근데 그 좋아하는 네. 사람의 그 생명력, 그 에너지는 무시 못하죠. 그렇죠. 전염성이 강합니다. 네. 오늘 제가 쭉 빨아가려고. 얼마 전에 엄청나게 큰 행사를 또 치르셨는데 저도 이걸 뉴스로 봤어요. 네. 세계 최초 1,004명 가야금 연주. 네. 와, 이게 천사금의 어울림이라는 제목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었죠. 네, 네. 이 얘기 너무 궁금해요. 제가 사실 그 연변대학교의 세미나 때문에 그때 하나님 인도하심인 것 같아요. 왜 그 기간에 갔는지 이게 내가 선택해서 간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연히 연변대학교에 세미나를 가서 갔는데 그런 행사를 한다는 얘기를 현지에서 들은 거예요. 기가 막힌 타이밍이네요.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서 있으면 몰랐죠. 그 상황을. 예. 근데 그게 저한테는 말할 수 없는 충격이었어요. 분노가 일었어요. 왜 우리는 우리나라 뭐 안 악기를 하고 중국의 악기로 둔갑이 돼서 기네스북에 올리면 전 세계 사람들은 가야금 그러면 중국 가야금으로 소개가 되고 그쵸, 있고 그쵸. 지금도 소개가 되고 있어요. 기네스북에 올라가 있어요. 진짜요? 그 약간 그거를- 화나는데요? 근데 내가 예를 들면 평범하게 그냥 한국인이라고 그래도 그거는 참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인데 내가 가야금 하는 더군다나 국가로부터 그 문화재는 지정을 받은 사람이 그걸 알았는데 침묵을 한다? 그 굉장한 직무유기 같이 느꼈어요. 내 스스로에게. 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나 혼자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1,000명을 내가 어떻게 갑자기 그거 싸우겠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진짜 너무 참을 수 없는 분노라고 그럴까? 네. 그게 참아지지가 않았어요. 예, 예. 그래서
뭐 청와대에도 민원놓고 막 그냥 여기저기 막 했는데 나한테 뭐 어차피 가금 한국 건데 왜 그러냐는 것 같이 얘기들을 하고 나같이 아무도 이 분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왜들 이렇게 이거에 대해서 침묵을 해야 되는가. 이게 계속 제가 고민이었거든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의정부 시장님, 네. 안병영 시장님하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아, 나 진짜 이거 어디선가 해야 되는데 네. 도대체 이게 나 혼자 할 일이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국가하고 이렇게 손을 잡든지 뭔가 그래지 내가 1000명을 무슨 수로 이걸 장소도 마땅치도 않고 그러니까 하소연을 했더니 네. 그때 이제 그 안병영 시장님이 또 크리스찬이시고 그러시니까 이제 그 의정부에 이번에 우리가 하게 된 종합운동장 한번 가보시라고. 네. 그래서 종합운동장을 딱 가보니까 여기다. 거기는 진짜 시설이 좋잖아요. 시설도 좋고 네. 잔디가 가야금을 탁 앉았을 때의 그 그림의 기가 막힌 거예요. 전율이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예배, 이게 여호와 이래가 이런 거구나. 저는 거기서 그거 느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다. 그런 생각이 거기서 저는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성공할 것이다. 확신이 오더라니까요. 이건 확신이에요. 그래서 이건 그냥 하나님은 나를 지금 사용하시는 것이고 이거는 할 수밖에 없는 행사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 잔디에 나도 진짜 누워보고 싶고 뒹굴고 싶은 잔디가 딱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1000명의 가야금이 다 앉았을 때 그림이 너무 아름답게 그려지는 거예요. 우와. 그때 이제 그걸 막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었죠. 쉬운 일도 아니고 그 끝나고 나니까 내가 혈압이 쭉 올라가가지고 진짜 내가 힘들었구나. 이 내 몸이 그걸 말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쉬는 시간도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 뒤로 좀 쉬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천사라는 말도 처음에는 그냥 1000명을 채우는 거 이것만 생각했었는데 그 시장님이 또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천사 이렇게 되면 갑자기 이게 문화운동에서 선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마리 토끼를 잡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화만 잡는 게 아니고 선교까지도. 그래서 이제 제가 꿈을 꿨죠. 천사가 하늘에 떠다니는 에드벌린을 띄우자. 그랬더니 너무 그게 돈키호테 같이 애들 갖고 너무 생뚱맞고 막 이런 얘기가 들리는데 난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은데? 에드벌린이 천사가 이게 딱. 근데 이게 기독교 행사는 아닌데 그랬을 때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오늘 거부감을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새는 그러면 다 예수쟁이인 거 다 아는데 뭐 그냥 뭐 그렇지 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밀고 나갔죠. 그래서 내가 꿈꾸던 크기의 사이즈의 천사가 뜨진 못했지만 천사금은 떴어요. 에드벌린 떴어요. 와. 그래서 내가 그거 보고도 너무 감사했고 그리고 전국 각처에서 이렇게 한 분 한 분 오시는데 다 거의 나 모르시는 분. 세상에. 꾸역꾸역 나중에는 1200명이 넘어가는데 진짜요? 밥이 없는 거예요. 그분 다 앉을 자리도 없고. 그래서 나중에는 죄송하지만 이제 더 이상 받을 수가 받을 수 없다. 없다. 그래서 손을 커서 1168명이 함께했죠. 우리 문재숙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해주실 때 보니까 되게 감성이 애기같이 막 소녀처럼 막 그러실 것 같은데 또 이분이 또 한 카리스마 하신다고 이 교단에 서시면 또 그래서 이제 다양한 여러분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문재숙 교수님의 그 행보에 대해서 잠깐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요. 서울대학교 국악과를 졸업하셨어요. 그리고 대학원 석사.
동일한 대학원 석사 그리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대학원 박사를 거쳐서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음악과 교수로 재직하며 인재 양성과 국악의 발전에 기여하셨죠. 지난 2006년 중요 무형문화재 제23호 가야금 산조 및 병창의 보유자로 지정이 되셨습니다. 1995년부터 문제숙 가야금 산조 앨범과 가야금 찬양곡집을 내면서 현재까지 9개의 앨범을 내셨어요. 와, 가야금과 함께한 인생 얼마나 되신 거예요? 수십 년 동안 가야금과 함께 호흡하신 거잖아요. 근데 왜 그 요셉이 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고 사랑하니까 세월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했기 때문에 세월이 그렇게 갔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어릴 때부터 가야금이 좋으셨어요? 아니 그런 건 아니었고요. 저는 어릴 때 꿈은 이제 소설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진짜요? 네, 저희 오라버니가 여자는 예술하는 게 제일 좋고 결혼하면 한국적 사회에서 아무개 부인, 아무개 엄마로 자기 이름을 못 갖고 사는데 예술을 하면 자기 이름을 갖고 살 수 있다. 아하. 자기 인생을. 그리고 동생들 우리가 세 자매가 있었는데 모두가 다 탤런트가 있다고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언니는 이제 음악, 또 나는 문학, 내 여동생은 미술, 그래서 걔도 미술과 교수예요. 언니는 이제 문인숙 씨라고 또 노래 선생님이시고요. 네네. 너무 유명하신 분이죠. 네. 네. 아 그러면 가야금 연주는 소설가가 꿈이셨던 분이 왜? 언니가 언제부터? 가야금 전공을 했어요. 아 진짜 언니 영향이 컸구나. 네, 그래서 우리 집이 그 놀이 문화가 놀이 문화요. 예, 그래서 이렇게 밥 먹으면 놀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빠가 기타 예술가 집안이다. 치고 우리 노래 부르고 피아노 치고 하모니카 부르고 놀러 다니고. 즐거웠겠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논 기억밖에 없어서 미안해요. 이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할 때 얼마만큼의 시너지 효과를 내고 얼마만큼 이게 쭉쭉 뻗어나갈 수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억지로 하면 사실 힘들잖아요. 그렇죠. 아마 그만큼 좋아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 부모님들 쭉쭉. 교육법이 네. 뭐라 그럴까 이렇게 방목하면서 큰 틀은 이제 그 못 가게 했지만 이렇게 소소한 것들은 스스로 결정해서 스스로 책임지게 하셨던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은 늘 뿜어주시면서 간섭은 안 한. 그러니까 이게 아마 교수님이 기억에는 놀았다라고 하지만 그 부모님의 큰 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노는 것처럼 생각하도록 교육을 하자. 그랬는지도 그죠? 모르죠. 큰 틀 안에서 네. 자유롭게 그냥 놀았다라는 기억만 네. 가지신 거죠. 그러니까 붓글씨 네. 쓰고 그랬었어요. 가야금은 네. 몇 살 때 이제 손에 잡으신 거예요? 가야금은 언니가 했기 때문에 그 아마추어 나는 전공이 아닐 것이다. 그러고 가야금을 그냥 재미로 했어요. 재미로 한 거는 이제 중고등학교 때 네. 언니가 전공이고 나는 취미로 이렇게 했는데 바뀌었죠. 대학교 가면서 내가 이제 전공이 되고 근데 전공으로 가야금을 딱 안 왔는데 너는 내 운명 이게 탁 떠오르더라고. 가야금 너는 내 운명이다. 필이 딱 오셨구나. 딱 오더라니까요. 가야금의 가장 큰 매력은 뭘까요, 교수님? 글쎄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제가 느끼는 가야금의 매력은 이중 구조가 있어요. 투톤이라고 그럴까. 그러니까 투톤. 고려 시대 말에 그 이색이라는 그 문인이 가야금에 대해서 불화 부속이라는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하지도 않고 속하지도 않다. 근데 그 말 속에는 가야금은 아하기도 하고 속하기도 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형이 상학적이고 네. 굉장히 형이 하학적이다. 그러니까 약간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인간이 굉장히 영성도 있지만 육적이잖아요. 그쵸. 우리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이런 육적이고 그러면서 또 영적이고 그런 것처럼 인간처럼 인간이 갖고 있는 양면성처럼 가야금이 바로 그런 양면성이 있어요. 와, 진짜 철학적인 의미가 부여되는 것 같아요. 너무 늦을까? 지금 가야금 시작하면. 근데 저는 가야금 연주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뭐지 이게 한국인이기 때문에 또 더 아주 깊게 들어가는 것도 없잖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넋이라는 게 사실 뭐 설명 불가의 그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감성이잖아요. 네. 예. 그
이제 어떤 사람이 이 일을 계속 사랑하고 좋아하면서 즐기기까지 전 좋은 스승의 역할도 참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주 오랫동안 교직에 몸담으셨기 때문에 그런 사명감이 또 있으셨겠지만 문재숙 교수님에게도 그런 스승이 계시지 않을까. 네, 네. 저는 저희 예모 예술의 어머니가 있다면 이제 예모, 죽파 김남초 선생님, 예부가 있다면 일산 김명한 선생님 이렇게 두 분한테 늘 감사하고 지난번에 그 성묘도 다녀오고 그랬죠. 네. 근데 하여간 두 분에게 아낌없는 사랑과 예술을 전수받았고 그래서 오늘의 내가 있기 때문에 늘 또 그 두 분에게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마냥 엄격하고 마냥 무서운 스승 밑에서 무언가 내가 다루는 악기를 계속 사랑하기는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계속해서 사랑을 줄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십니까? 아니 저는 제가 생각할 때 반성할 게 너무 많은데 어떤? 제가 감동받은 저희 스승님이 또 계셔요. 저는 예. 서울 사대부고를 졸업했어요. 네, 고등학교를. 고등학교. 그러니까 예술학교는 아니죠. 근데 그때 그 항석근 선생님이시라고 네.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제주도를 단체로 갔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경비가 5,000원을 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엔 비싼 거죠. 비싼 것도 아니고 하여간 그 당시로도 굉장히 싼 거였어요. 그래요? 네. 왜냐면 제주도를 10박 넘게 근데 5,000원을 그렇네요. 진짜. 근데 그 이유를 비행기값- 제가 몰랐었어요. 그 이유를 몰랐었는데 나중에 그 사모님이 그 황석근 선생님 사모님이 그러시더래요. 자기 개 탄 거를 그 선생님이 다 가져가서 그 아이들 여행 경비에 다 쓰셨다. 세상에. 그러시면서 없는 애들, 가난한 애들이 낼 수 있는 금액이 5,000원으로 잡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난하지만 나도 돈을 냈다라는 그럼요. 그런 지켜주는 자존심을 거죠. 지켜줬고 또 있는 애들은 교만하지 않은 맞아요. 그 선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롭다. 니네들은 다 그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동등한 자격으로 여행에 임할 수 있게 그러니까 열등감 같은 거 있지 않게 하고 똑같이 밥해 먹고 뭐 그 아름다운 추억을 우리한테 그렇죠. 선물해 주셨거든요. 그 나중에 그걸 제가 알았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5,000원 가격으로 이게 이렇게 됐는가. 그 나중에 알고 제가 참 반성을 많이 했어요. 뭐 반성은 왜요? 아니, 나는- 감사로 끝나. 나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았거든요. 선생님. 예, 내가 내 자비를 들어서 이렇게 하고 그때 걔가 내가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나는 그렇게 되려고 노력은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롤 모델이 생긴 거죠. 선생님 개를 안 하셔서 그래요. 개를 하셨다면 아마 해주셨을 겁니다. 근데 진짜 훌륭하시다. 개를 들어야겠네. 네, 개를 들어야겠네. 근데 진짜 왜 사람의 향기가 아주 오래도록 머물잖아요. 그 고마웠던 분들의 향기와 자취를 계속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만으로도 선생님 충분히 그 영향력 있는 선생님이지 않으셨을까? 감히 상상이 돼요. 왜냐하면 그 발자국을 기억한 사람이 다른 행보로 이어지긴 힘들거든요. 그렇게는 어렵더라고요. 그쵸. 안 좋은 기억이 있으면 네. 이제 이쪽으로 트라우마가 발현이 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향기가 그대로 전해졌을 것 같아요. 근데 교단에서 아이들을 가르칠 때와 엄마로서의 이 내 모습 두 개의 괴리감은 없나요? 제일 힘든 게 부모인 것 같아요. 삶을 보여주니까.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이거 말로 하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그 좋은 글 읽어주면 되니까. 근데 내 삶과 그 괴리감, 그러니까 내 자녀가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얼른 내가 해결해야 돼요. 그 문제가 곧 내 문제더라고. 아이고. 그래서 애 가지고 뭐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 내 잘못이니까. 그런 경우가 참 많았어요, 나는. 슬아의 자녀분이 일남 이녀. 그렇죠. 예, 일남이녀죠. 그 따님이 이제 둘 있으시고 네. 막내가 네. 아드님이신데 네, 네. 둘째 따님이 저희가 너무 잘 아는 분이에요. 미스 코리아진 이한희 씨. 예, 그 보조개와 사랑스러운 눈웃음, 그 성격, 그리고 훤칠한 외모. 이게 진짜 따님이
교수님의 작품입니다. 둘째 딸. 아, 훤칠하진 않죠 제가. 근데 눈매가 네, 예, 눈매는 어머니는 닮아있어요. 되게 아담하신데 아빠가 몸매가 좋아요. 키가 크시구나. 네네네. 근데 어머니 눈매랑 완전 닮았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나하고 많이 비슷하죠. 말도 비슷하게 하고. 아 그래요? 네, 그건 그런 것 모르겠고. 같아요. 약간 이제 제스처나 이런 네. 것들이 큰 따님하고는 좀 온도 차가 있나요? 큰 성격이나 이런 게? 딸은 나를 안 닮아서 이쁘고 작은 따님도 아름다우신데. 둘째 딸은 나를 닮아서 이쁘고 그래요. 아 역시 네. 멋진 답변이십니다. 근데 성격은 좀 이제 얌전하고 활발하고 뭐 이런. 그렇죠. 네. 그래도 세 자녀분 중에 가장 성격적으로 수다가 잘 코드가 맞는 자제분은 어떤 분이에요? 수다 코드. 수다 코드는 한이하고 좀 잘 맞는 편인데 그럴 것 한이가 이렇게 연예인 되면서 예. 좀 싸나워졌어요. 나 무슨 말인지 알 것 같고 너무 이해가 되고 막 그래요? 싸나워진 거라기보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면에서? 날카로워졌어요. 얘는 순둥이였거든요. 순하고 그렇죠. 착하고 유머러스하고. 그래도 한희 씨가 예민해졌어요. 연예계에서는요 순둥이에요. 어머. 그 정도면. 그래요? 굉장히 예민한 뾰족한 분들이 많은데 이 정도면 순둥인데 아마도 본성은 그런데 이 예민한 세계에서 함께 하다 굉장히 보니까 지혜가 있어요. 똑똑하더라고요. 근데 지혜가 있어서 네. 그냥 놔둬요 내가. 나보다 나니까. 박목형 교육 스타일. 네, 그냥 지켜만 보고 있죠. 네. 남편분은 어떤 분이세요? 저희 남편이 네. 연애 결혼이세요? 중매 반 연애 반이죠. 예. 만난 지 한 달 만에.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을 결심하셨어요? 아니, 잘생기셨구나. 네. 한 달 만에. 맞아요. 아니, 내가 할 생각 할까 말까도 생각 안 했을 텐데 수첩을 내놓더니 이날로 할 거야, 이날로 할 거야. 와, 되게 추진력 최고다. 그래서 나는 음악회 가자는 줄 알고 음악회 뭐 어디 좋은 데 있냐고 그랬더니 결혼식 날짜. 되게 마음에 드셨나 보다. 저희 시아버님이 아프셔가지고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데. 근데 그렇다고 그래도 인생에 있어 가장 큰 정말 중대사인데 필이 딱 오시니까 수첩을 꺼내셨겠죠. 아니 연애는 딴 분하고 많이 했어요. 어머 어떡하면 좋아. 가만있어 이 얘기 다 지워야 돼. 아니 근데 과거에 뭐 연애 우리가 다들 뭐 이렇게 신나게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요. 아 모르겠어요. 내가 확인 안 해봐서. 근데 그 한 달 만에 저는 수첩을 꺼냈다는 그 단호한 결단과 남자다움. 근데 같이 사시면서 성격이 표현력이 좋으신 편이세요? 약간 무뚝뚝하고 시크한 스타일이세요? 무뚝뚝함의 극치. 그게 매력 있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살아보면 아니, 스윗한 게 지금 변해가고 있어요. 아 그래요? 다행이네요. 네. 네. 묵뚝뚝함에 극치셨구나. 네. 예술 가신데 어떻게 그래서 견디셨어요? 나는 동의서와 먼 것 같이 상극인데 그냥 잘 살아요. 그거 오히려 신기하죠. 오히려 네. 싸우지는 않고요. 부부싸움이나 이런 건. 그냥 명령 복종.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냥 누가 부부싸움 한다 그러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니네 싸우기도 하냐고. 우리는 그냥 명령한 복종이지. 상명하복식으로. 요새 제가 좀 이렇게 좀 목소리를 높이세요? 목소리는 좀 약간 그럴 때입니다. 까불고 그럴 있죠. 네, 때입니다. 예. 그 두 분 다 크리스찬이신 상태에서 만나신 거예요? 모태 신앙이세요? 아니면 신앙적으로 저는 변화가? 저보다는 이제 저희 남편 쪽이 모태 신앙이에요. 오, 네. 근데 3대 4대 거의 그렇죠. 그러시구나.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막 뜨겁게 표현되지는 못하지만은 무쇠속 같기도 하고 바다밑속 같은. 맞아요. 깊죠 뿌리가. 네, 그런 뿌리가 있죠.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굉장히 존중하죠. 교수님은 그러면은 신앙은 언제 가지게 되신 거예요? 저는 저희 그러니까 제가 중학교 때 네. 그때는 이렇게 교회에서 그러니까 찬송가를 네. 그렇게 크게 틀어줬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찬송가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혼자 찾아갔어요. 중학교 때. 그래가지고 제일교회였던 걸로 기억이 돼요. 저희 의정부에서 각 제일 가까운 데가 네. 제일교회였는데 거기서 제가
학습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또 잊어버렸어요. 와, 세례를 네. 받고. 그러다가 대학교를 들어갔는데 저희 지도 교수님이 이제 예수 믿고 이렇게 후두암 고치시고 하는 그런 영적 체험을 엄청 이렇게 강력하게 받으실 때 제가 제자가 된 거예요. 계속 교회 나와야 된다 그러고 막 성가대 나오라고 그러고 그래서 제가 성가대를 선생님이 이제 처음에는 내가 원해서 간 것보다도 선생님이 하라니까 이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그때 사모님이 저한테 꼭 예수 믿는 남자랑 결혼해야지 큰일 난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남자는 조금 나쁜 짓을 하더라도 얼른 돌아온다. 하나님 무서워서 돌아오고 이 자기 갈 길을 갈 수 있다. 네. 꼭 예수 믿는 남자를 그러고 났는데 우리 남편하고 선을 봤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첫 마디가 저는 교회에 갔다가 주일날이면 교회 갔다가 테니스를 친다는 말을 하는데 네. 주일이란 말, 교회 간다는 말 이게 굉장히 딱 신뢰가 확 그렇네요, 진짜. 이 사람은 바로 사모님이 말했던 그 예수 믿는 남자인데 근데 안경도 안 끼고 뭐 이렇게 키도 훤칠하고 그냥 뭐가 이렇게 운명이죠, 그것도. 네. 저는 그 교회 다음에 테니스도 솔깃해요. 집이 좀 사신 겁니다. 테니스면. 근데 재정적인 어려움은 없으셨어요? 이렇게 사시면서? 그 당시에는 좀 이렇게 기복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네. 자리를 잡으셨지만. 뭐 지금도 뭐 유복한 건 아닌데요. 그냥 우리 남편이 네. 그 당시에 행정공무원인데 18만 원 월급을 받아오더라고요. 그런 정도면은 그냥 18만 원인데 내가 용돈 한 그때 30만 원 정도 내 용돈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굶어 죽나 보다. 굶어 죽나 보다. 너무 너무 웃긴다. 놀랐어요. 그게 너무 나는 작아서. 이제 굶어 죽나 보다. 그래서 한 1, 2년은 빠마도 못하고 산 적이 있죠. 네. 그랬구나. 테니스에 현혹됐었네. 근데 진짜 이렇게 아까 가야금 그 천사금에 대한 행사를 얘기할 때랑 말씀하실 때랑 지금 결혼에 관련된 이 말씀 근데 다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요. 이렇게 예비하시고 그 네. 타이밍에 또 교회 다니는 남편이랑 네. 만나게 해주시고 네. 또 아버님이 편찮으셔서 빨리 결혼을 해야 되는 상태로 이게 뭔가 굉장히 섬세한 손길이 느껴지네요. 진짜 모든 인생에 개입하고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예, 그래서 나의 앞으로 인생길에도 하나님께서 등불이 되어 주셔야 되는데. 혹시 기도가 가장 뜨거웠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팠던 시기가 아들이 있으세요? 아팠을 때죠. 아드님이 건강이 안 좋으셨었어요? 아들이 아팠을 때 이제 그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가 되더라고요. 네. 어디가 사고를 당하신 거예요? 사고 당한 게 아니고 네. 얘가 이게 딸 둘 낳고 아들을 낳았는데 네네. 두 딸은 어디에 가도 항상 상위 그룹이고 노래하면 노래 잘하고 공부시키면 공부 잘하고 뭐든지 앞서 나가서 나는 애들은 다 저러는 줄 알았죠. 네. 근데 이제 아들이 낳았는데 조금씩 늦대는 거예요, 얘가 누나들에 비하면. 네. 그래서 이상하다 그랬더니 어른들이 남자는 좀 늦댄다. 또 그렇게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게 감기가 이제 심하게 걸려서 조그만 병원에 갔더니 자기네들이 어떻게 해볼 수가 없으니 큰 병원을 가라고. 그래서 그 당시 순천향 병원을 갔어요. 네네. 그때 순천향 이동환 선생님이 거기에 이제 우연히 내가 그 7분의 이제 의사 선생님 계셨는데 이동환 선생님을 이제 받겠다 진료를 받고 방에 딱 들어갔더니 이동환 선생님이 딱 우리 애를 보더니 얘가 좀 늦대지 않냐고. 조금 늦댄다고. 오줌에서 이상한 냄새 나지 않냐고. 그 냄새가 났거든요. 난다. 네.
그것만 가지고도 그분이 전문의이셨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거의 유일한 그 전문의를 우리 발로 찾아간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걸 딱 거기서 이제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과연 우연인가 하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렇네요. 그때는 아니 왜 우리 아들한테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러고 그것만 생각했는데 그렇죠. 이제 나중에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걸음도 하나님 인도하셨구나. 빨리 발견 안 발견이 하면은, 안 됐으면 네, 큰일 날 뻔했죠. 큰일 날 뻔한 순간이었죠. 아하. 그냥 우리가 우리 발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요. 뭘 그 알고 들어가신 간 것도 것처럼, 아니잖아요. 예. 예. 그래서 그분은 그 병에 대해서 오랫동안 연구하셨기 때문에 이 딱 감을 갖고 계신 거예요. 아드님은 지금 이제 지금은 건강하세요? 이제 대금 찬양해요.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어제도 음악까지 많이시다. 이렇게 싱어도 하고 노래도 하시고 대금 연주도 하시고. 교회에서 이제 그 보컬로 봉사하기도 하고 대금 찬양도 하고. 진짜 완전 할렐루야네요. 네. 예. 그러면 이제 가족들이 가끔씩 정기적인 연주회도 하시겠네요. 저희가 음반 낸 것도 있고 예. 또 각자 바쁘니까 모아지기도 어렵게. 각자 진짜 바쁜 때죠. 근데 이제 예. 일 때문에 한번 이제 모아야죠. 네. 아 근데 이랑이라는 밴드로 이제 네. 사역을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네. 그건 이제 가족 이외에 다른 구성원들과 아니 오직 가족만. 오직 가족들과 네. 어머, 어떻게 결성하게 되신 거예요? 아니 제가 그 큰딸이 이제 고3이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네. 뭔가 선물을 주고 싶었어요. 아. 근데 추억을 선물을 주고 싶었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같이 연습했고 연주했고 또 음반 제작했고 눈물 나네. 저희는 티슈가 있습니다. 아이고, 나이가 먹으니까 눈물이 많아지고. 아니에요. 감성이 충만하셔서 그런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그런 걸 주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마음. 예, 그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의 음반으로 나도 남기고 싶어. 너무 좋은 결혼 선물이다. 세상 그런 선물이 어딨어.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들어보면은 굉장히 좋아요. 근데 그 음반 중에 하나가 지금 KTX 탐험에 나오는 해피니스. 아 진짜요? 예, 그 원래 그 외국인들도 되게 좋아하고. 그 음반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저는 KTX 자주 이용하거든요. 근데 출장 그게 때. 이제 우리 큰딸 이슬기가 자기 독집에 나는 해피니스를 네네네. 3정주로 다시 편곡한 그거가 이제 어. KTX에서 나오는 그 그렇구나. 음반이에요. 그 가족들이 서로 좋은 네. 추억을 공유하려고 시작하는데 모든 사람에게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수 있는. 아니 그래서 이게 웬일인가 싶죠. 제가. 역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1타 3피까지는 갑니다. 맞아요. 한 번에 탁탁탁.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이랑은 어떤 의미예요? 그래서 이랑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씨들이랑 이란 뜻인데 저는 문씨잖아요. 그래서 그렇네요. 제가 문이랑이라고 할까 그러고 엄청 고민을 했었어요. 아, 네네. 근데 너무 나를 드러내는 것 같고 문이 앞으로 가는 게 그 남편에 대해서 또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나도 크게 보면 그냥 이씨 패밀리 외국도 안에 하면 이제 있으니까. 예. 그냥 이랑이라고 하자. 그래서 이랑이라고 했고 그 이랑에 있는 뜻이 고랑하고 같은 의미가 바디랑. 있어서 예. 밭과 밭 사이. 그래서 세상과 소통하는 국악인들이 되어라 하는 의미. 또 이랑은 밭 밑에 항상 있기 때문에 낮은 자세로 섬기는 자세로 살아라라는 의미의 이랑. 중의적으로 의미가 다 예. 예. 되게 포괄적인 의미. 그래서 이랑이 되었죠. 이렇게 삶을 가면서 정말 나에게 신앙적인 정말 힘을 주는 존재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모로 가족이라는 색깔로 다가오고 자식, 뭐 남편, 친구 그리고 가장 이제 동역자의 역할도 굉장히 큰 것 같아요. 아까 이제 스승님도 얘기를 하셨는데 신앙에 있어서의 그 가장 큰 동역자 그분하고의 지금 저희가 기도 동역자 전화 연결을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예, 좀 쑥스러우시겠지만 예, 가족 얘기를 하신 김에 또 이제 기도의 동역자 어떤 분이신지 좀 불러보세요. 여보세요라고 불러보세요.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연결됐네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아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아유, 괜찮아요. 예, 네, 우리 문재수 예. 교수님의 기도 동역자, 예, 그 예. 굉장한 이제 어떤 어찌 보면은 정말 동지라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저희가 전화 연결을 시도했는데 네. 어떤 분이신지 문재수 교수님께서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지금 저요? 현재 저는 이제 문재숙 교수 쪽으로 말하면 직접 해주시네요. 학교 선배예요. 아, 네. 네, 성함이 일단 박수영. 박수영 권사님. 네, 네. 네네네. 네, 그리고 학교 선배시구나. 네, 대학교 선배이면서 또 고등학교 선배까지 돼요. 그래서 네, 오랜 특별한 역사시네. 인연이죠. 네. 네네네. 처음 만났을 때는 어떠셨나요? 첫인상. 딱 처음에 만났을 때 그냥 귀엽다는 느낌. 저도 지금 그 그리고- 생각했어요. 언니 뭐 이러면서 이제 얼마나 귀여웠다는 느낌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도 그런 느낌이고 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저희 후배니까 항상 네네. 보면은 그냥 귀엽다는 느낌으로 또 그렇게 대하게 되고 예 많은 분들도 옆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네. 귀엽다가 상징하는 게 권위적이지 않다라는 것과 일맥상통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진짜 항상 편하게 좀 사랑스러운 네. 캐릭터이신 것 그래서 같아요. 솔직하고 귀엽고 네, 그리고 굉장히 이제 이모셔널한 면이 있고요. 맞아요. 그러신 것 예, 같아요. 작은 일에도 이렇게 큰 감동을 또 주고받고. 네. 예, 주위 사람들 참 이렇게 좋아해요. 뉴스를. 자, 그러면 우리 마지막으로 문재수 권사님께 평소에 좀 오글거려서 해주지 못했던 이야기, 예, 마음껏 하실 수 있게 시간 드릴게요. 아이 그런 건 없고요. 제가 네. 앞으로 이제 이제 열심히 또 자기 일에 진지하게 또 저기 하잖아요. 진행을 또 뭐 있으면 또 아주 과감하게 또 밀고 나가는 또 저력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희 그 국악계에서 또 큰 또 정말 족적을 남긴 거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문재수 교수가. 그래서 거기다가 계속 또 속도도 내고 또 힘을 더 보태서 같이 이제 밀고 나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싶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가까이 있으면서 저도 또 다시 이제 가야금 또 같이 연주도 좀 하고 오, 너무 좋다. 과거의 기억을 더듬어서 또 항상 보면 어렸을 때 그 추억과 그 이미지가 남아 있잖아요. 네. 그걸 다시 살려서 볼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하고 와. 즐거운 일인지 모르죠. 저도 개인적으로 오늘부터 두 분이 만들어낼 그 주안에서 정말 뜨겁고 아름다운 그 가락들을 기대하겠습니다. 네. 예, 정말 감사합니다. 기대하고 예,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네. 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네. 되게 에너지가 활발하신 네. 것 같아요. 시원시원하고. 네. 귀엽다고 그러시네요. 선배님이시니까. 아니 근데 저는 그 귀엽다라는 이미지가 오늘부로 새롭게 쓰여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단순히 그냥 귀엽다라는 게 외양의 어떤 느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이 귀여우려면 일단 권위적이거나 좀 센 권력을 갖고 있거나 뭐 좀 압도하거나 이런 걸 좀 뺀 거잖아요. 편안한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렇게 귀여우셨으면 좋겠어요. 아유, 근데 저는 지금처럼. 언제나 철이 드나요? 철 드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건 철 드시면 자녀분들도 싫어하실 것 같아요. 그래. 왜냐하면 그게 재능의 자양분이 되어줄 것 같아요. 왠지 그런 소녀 같은 마음들이. 예. 나중에 공연 같은 거 하시는 거 좀 영상으로 많이 찾아봐야겠어요. 더 많이 찾아볼 수 있게 예술가로서 더 왕성한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네.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셨는데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좀 편하게 대접하려고 노력은 했는데. 근데 네. 너무 편안해서 그래요. 그냥 너무 많은 말을 한 건 아닌가 아니요, 봐요. 아니요. 저 말씀을 많이 해주실수록 감사합니다. 근데 필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고요. 네, 좀 이렇게 절제된 말을 해야 되는데. 아닙니다. 토크쇼인데요. 그런가요? 절제된 거는 정말 네. 저희는 너무 무서워합니다. 네. 정말 사랑스럽고 자유분방하면서도 그 안에 항상 우리가 갖고 가야 될 감사,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을 알려주셨어요. 또 한 번. 그래서 저는 선물 같은 이 시간이 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렇게 좀 어떤 모습으로 또 시청자 여러분께 다가가고 싶으신지 말씀하실 시간 드릴 텐데 어떠세요? 글쎄요. 이제
귀여운 거에 플러스 좀 멋진 모습으로 다가갔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좀 멋진 코드를 더 넣을까? 공연하실 때는 정말 귀엽다는 말 잘 못할 정도로 멋있으세요. 그건 완벽하게 그거는 진짜 그 무대는 교수님의 것. 네. 아유, 그렇다면. 예, 그러니까 네. 멋진 공연을 그럼 더 많이 저희가 예약 버튼 눌러 놓겠습니다. 네. 네, 주님께서 주신 아주 맑고 아름다운 재능을 또 그처럼 아름답게 쓰고 계셔서 더더욱 도전이 되고 자극이 됐습니다. 오늘 귀한 걸음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중보하고 팬으로서 기도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